자, 저희가 사실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영장 집행 그 긴박한 현장이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네. 벌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체포까지. 네. 어떻게 좀 이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생각보다 하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시간은 네. 사실 뭐 대여섯 시간이 아니라 12월 31일 그렇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그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 계속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치자면 한 15일 기다려왔나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또는 내일까지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침에 보고 있는데 도저히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빨리 네, 빠르게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행이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뭐 이지은 위원장은 제가 뭐 통화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상황도 제가 체크하긴 했지만 정말 철저하게 경찰이 준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1차 집행 때 실패했던 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경찰에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서도 많이 준비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호처 직원들의 용기 있는 불복종이 진짜 오늘의 아하. 이런 성과를 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참 이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시간이 지금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자, 윤석열이 영상으로 입장을 냈어요. 입장을 네, 내서 네. 뭐라고 했냐면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거 보면서 또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장을 했고 네. 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뭐 다 거짓말이긴 한데요. 정말 예. 웃긴 거는 출석에 응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출석에 불응을 해온 거고 맞아요. 영장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네.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로 나뉩니다. 네. 앞부분에 이제 출석 요구를 해서 3번을 했던 게 임의 수사거든요. 그때는 내가 언제 갈지 시간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자진 출석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임의 수사의 기간이 지나면 강제 수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영장이 발부된 다음부터는 강제 수사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응했다라는 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자체가. 불응했기 그러네요. 때문에 영장이 네. 발부가 된 거고 영장이 집행이 된 겁니다. 예. 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이 발표한 영상 메시지인데 지금 우리 이지은 위원장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 입장을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보면은 저는 첫 줄부터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잘 그동안- 계셨겠습니까? 진짜 누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이 첫 문장 보면서 저는 이게 지금 글쎄, 존경하는 부터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겠습니까? 국민을? 국민 여러분 존경했으면은 이거 내란 그렇죠. 사태를 일으켰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런 단락도 있어요.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 야. 그냥 백골단 그렇죠. 쪽 이 반공 청년단 이런 사람들 향해서 잘하고 메시지를, 있다. 네, 선동하는 거 계속해라.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을 무너뜨린 게 누군데요. 그런데 물론 본인이 잡혔기 때문에 네. 정말 미래는 밝을 것 같다. 그 말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다시 오르고 다시 있고, 오르고 있습니까? 네,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그렇죠.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네, 나를 계속 지켜달라, 응원해 달라, 네. 내 편에 서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누가 듣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RS 부인님도 슈퍼챗을 통해서 이민경님, 양흥종님 슈퍼챗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윤석열이 발표한 메시지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공수처의 이 영장, 그러니까 그 전에 수사권 자체도 불법이고 네. 영장도 그러니까 불법이고 그 논리를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기계처럼 네, 반복하고 있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 공수처, 검찰, 그다음에 법원까지 네. 다 잘못됐고 자기 혼자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맞다. 네, 망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방금 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내란 수계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내란이라고 부르던 비상계엄이라고 부르던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끌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습니다.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밤을 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사건건 딴주 걸지 마시고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 이제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다라고 네. 평가를 하면서 정의가 살아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국힘에 예. 또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도 협조할 것을 좀 당부를 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법 협조하라. 네. 지금 사실은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발의가 지금 안 돼 있고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용으로 맞습니다. 수밖에 없기 왜냐하면 때문에. 제가 이제 예. 민주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특검법 발의 최대한 빨리 발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네. 거라도 발의해라 우리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니까 국힘에서 정말 받아줄 것 같으니까 발의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의한다는 말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거죠. 네. 네. 자,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국민의 모습. 그 아까 민주당 또 의총장 보니까는 윤석열의 그 영상 메시지 발표 그걸 또 네. 틀려고 하는 준비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마 의총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 같은데 그 결과도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네. 자, MYK님께서 오마이TV 돈줄 내줘야 된다 이렇게 하셨네요. 계엄 때도 지금 또 현재도 네.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돈줄
내자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고 해피데이님도 슈퍼챗으로 함께 이 현장 오마이TV 응원하시면서 함께 지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8분입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 본격적으로 이제 해가 뜨면서 해 뜨기 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빠르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마무리가 된 셈이 됐는데 네. 결국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안 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것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호처 직원들의 용기 있는 불복종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 사실은 경호처는 일반 공무원과도 달리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고 네. 정신무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조직이고 실제로 우리가 옆에서 총이 딱 이렇게 총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네. 몸을 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몸을 활짝 펴서 대통령을 막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위기의 길목마다 용기를 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한테 참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경호 3부장 지금 대기 발령 났죠. 예. 경호 3부장은 그 부장 과장이 있는 앞에서 김성훈 차장에게 예. 이제 공개적으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발을 했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내부망에 이거는 위법하다. 우리가 영장 자체는 적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장 집행을 막는 거는 위법하다라는 내용의 또 글을 올렸고요.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삭제가 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언론에 제보를 해주신 뭐 가족분이라든지 아니면 경호처 직원들 이런 크고 작은 용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 불복종을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놀라운 결과. 네. 경호처 직원들 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네. 그 용기 네. 그게 중요했다. 저는 사실은 계엄 때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요소요소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위에 있는 지휘관들은 아주 강하게 이제 뭐 국회의원들을 막아라라고 했지만 사실 현장에 있는 경찰이나 군 이제 병력들, 네, 군 병력들은 네, 그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주저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랬죠. 것들이 우리나라를 살렸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박정훈 대령이 1심 네. 황명죄 혐의 그걸로는 무죄 또 판단을 받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영향을 네. 줬을 것이다. 네. 자. 얼마 전에 무죄 선고 난 그 판결문의 핵심이 예. 부당한 지휘에 따르지 마라. 그리고 그거는 결국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걸로 이어지는데 네. 왜냐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메시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메시지가 네. 있었다. 자, 우리 양흥중님께서 오마이가 기여한 공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슈퍼챗도 좀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을 쭉 보자 그러면 네. 저희가 뭐 예상했던 대로 집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아까 아침부터 쭉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제일 처음에 1차 저지선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답답하긴 했었거든요. 처음에. 네네. 저는 제일 처음에 주문을 했었던 게 네. 지난번 1차 집행 때는 1차 저지선에서 막히지 네. 않고 바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 집행 때는 1차 저지선부터 막힐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맞아요. 주장을 예. 했었거든요. 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호송차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거죠. 스스로 이제 문을 열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결국 스스로 문을 열고 차도 다 치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 다 치웠죠. 근데 그 상황이 조금 길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속전속결로 갔던 것 같습니다. 속전속결로 갔다. 그래요. 지금 공수처 현장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량은 다 이제 빠져가지고 주차가 돼 있고 여기 지금 안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윤석열. 네, 네. 영상조사실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네. 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공수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공수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네. 이게 원래는
영장 집행 전에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을 때 3차까지 얘기를 했을 때 네, 네. 그때 조사가 됐어야 될 내용을 못 하다가 그렇죠. 이번에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시면서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데 1차 저지선 들어간 다음에 2차, 3차 잘 들어가는데 야 드디어 잡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9시부터 10시 반까지 네.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9시까지 다른 방송을 하면서 와 잡았다 네, 네. 이러면서 나왔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이게 계속, 뭐지? 예, 네, 너무 안 답답한 되고 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수갑을 찰 것인가 안 찰 것인가, 호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국민들한테 뭐 대화를 이렇게 담화를 할 것인가 하는 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야.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경찰 출신이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왜 저렇게 오래 걸리지? 그냥 바로 수갑 채워서 똑같은 피의자랑 똑같이 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하. 1시간 반이 걸리긴 했습니다마는 네, 그래도 아무 불상사 없이 이렇게 공수처까지 잘 가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됐다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네. 잘 됐다. 하지만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고 그렇죠. 혹시나 이 석동현 뭐 이런 윤곽금 이런 변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출석하게 자진 출석하게 두는 거 아니야? 이런 또 걱정됐어요. 네, 네. 근데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많이 네, 들었었죠. 맞아요. 예. 네. 그랬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속보들로 공수처에서 뭐 원칙 그 자진 출석은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을 계속 좀 확인을 체포영장 집행하겠다 그렇죠. 이런 원칙들을 조금 확인을 해줘서 네. 그래도 정말 1시간 반 동안 불안불안했죠. 네, 1시간 동안 불안했지만은 체포가 10시 33분에 됐다. 네, 그리고 10시 이제 50분 넘어서 바로 공수처에 도착을 했고 지금 영상 조사실에서 곧 조사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촌님께서도 슈퍼챗으로 또 손효정님께서 슈퍼챗으로 이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영원한 구속이다라는 흰님의 댓글도 있고요. 촛불 승리다 슈리님의 네. 댓글 정말 국민의 승리입니다. 조영선님. 맞습니다. 네. 좀 다들 감격한 그런 댓글들을 많이 좀 주고 계신데 자 이제 앞으로의 과정은 조사 과정이 네, 네.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200쪽 넘게 지금 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질문을. 김용현 전 네. 국방부 장관의 기소 공소장을 보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즈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네. 사실관계를 다 물을 거고요.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말고도 또 이제 계엄에 관련돼서 조사를 받은 군 관련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200쪽이라고 하는 좀 많은 양으로 보이지만 네, 네. 계엄을 어떻게 모의하게 됐고 그렇죠. 그 네.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네. 다 확인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그 어떤 의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런 물증들과 다른 그 관련자들에게 받은 증언들 다 합쳐서 아마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한 질문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을 재구성할 거다. 내란 사태를 하나하나 따져 볼 거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공수처가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예. 뭐 여당과 야당의 문제, 뭐 이런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요. 법 집행의 문제거든요. 법 집행. 범죄자를 수사기관이 그렇네요. 체포를 한 겁니다. 네,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가 지금 체포에 불응하고 지금 네. 며칠째 요새 안에서 숨어 있다가 드디어 체포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니 공수처가 무슨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얘기를 하는지 국민들이 이거 참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사실은 국민의힘을 보면 예. 참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역구에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플래카드를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달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란 선동, 네. 민주당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내란이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내란 정당이면서 민주당이 마치 내란을 선동한 것처럼 하고 네. 사기 탄핵, 대한민국이 속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극우랑 이제 함께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렇죠. 극우랑 함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혀 다른 뭐 이 자유통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거 당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한 몸 같아요 지금 좀. 맞습니다. 예. 네, 그 정말 네. 한 줌의 극우 세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관저 쪽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 20-30명이 와가지고 입장 발표하고 이것도 불법 영장 집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자,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나중에 또 반응하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님께서도 슈퍼 챗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최영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48시간 동안은 이제 조사를 할 수 수 있는 거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이 48시간 되겠죠? 내에 예. 이제 영장이 또 이제 구속영- 구속영장이 청구가 예. 돼야 됩니다. 어허.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경찰에서 지금은 이제 공수처로 갔죠. 공수처에서. 아마 네. 10일, 그다음에 검찰로 송치해서 10일 아마 이렇게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찰에서 20일을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10일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수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는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거의 100% 100%. 가능하다. 네. 거의 100%. 네. 체포영장의 요건은 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경우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고요. 조사 받아라.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은 거기에 더해서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주라고 하면 막 저기 도망가고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수사에 이제 수사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디 숨어 있거나 이런 게 다 도주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미 도주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을 도주에 있는 상태였고 네.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우리가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네, 충분히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는 거의 이제 100%다. 그럼 구속된 상태에서 20일 동안 수사를 받고 네. 기소가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자, 저희 양홍중님이 이 슈퍼챗 보내주시는 뭐라고 하셨냐면 전두환 일당의 처벌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는 이런 생각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 주세요. 이런 또 저 의견도 주셨어요. 완전 공감합니다. 전두환이 1심 내란죄와 군사 반란죄를 일으킨 다음에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 네.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바로 사면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가 맞아요. 하면 네. 자기 전 재산은 29만 원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근데 그 돈을 다 추징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골프 치고 할 거 다 하고 살면서 네. 마지막까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자서전 내서 자기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연사를 했죠. 저는 이것이 후대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럴 수 선례를 남겼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두환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윤석열이 똑같이 따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죄가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네, 민주당에서는 내란죄의 경우에는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네. 발의를 했고요. 이 법안도 반드시 통과가 돼서 네, 이번에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속보 들어오는 거 보면 윤석열 변호인단의 얘기가 공수처 그러니까 윤석열 조사에서 진술 거부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게 그럼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진술 거부하더라도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별로 별다른 그 영향은 미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인이 진술을 하더라도 다 변명과 소위 어거지로 일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 저는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대세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일단은 변호인단은 수사에 협조 안 한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일관되게 네. 이게 불법이고 네, 부당하기 네. 때문에 우리는 응하지 못해. 네.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다 이게 적법하고 법을 지키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한 줌에 네. 그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전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네. 바깥으로 계속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 플레이는 계속 하는 거죠.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네. 자, 이쁜이님께서도 슈퍼챗으로 함께 현장하고 계시고요. 자, 정진석 실장이 이제 말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체포 응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후에 긴급 수석 회의를 개최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의를 하면서 뭐 근데 사실은 딱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모아서 뭐라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정진석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무가 직무.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어떤 그런 보좌를 받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도 본인이 마치 그 윤석열의 뭐 변호인이나 되는 것처럼 아침에 6시 반에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요. 네. 지금도 그냥 지금 윤석열이 지금 그 체포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와 관련한 일을 하는 게 아. 아니라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 이제 아침 일찍 낸 그 입장을 보면은
아니 윤석열이 무슨 뭐 남미의 마약 갱단 그렇죠. 뭐 두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체포하려고 그러냐 제3의 장소에서 아니면 그렇죠. 방문 조사를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네. 입장을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 윤석열의 개인 변호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고 공무원. 심지어 네, 그 변호인단하고도 말이 안 맞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맞아요. 네. 변호인단과고 논의도 안 된 상황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네, 네. 아, 그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자 탄핵 심판도 계속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어제는 안 나갔습니다. 윤석열이 네, 안 네. 나가고 내일도 안 나갈 것 같고. 안 나갈 것 같고요. 예.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체포되고 이런 상황, 체포에 계속 불응하다가 체포가 된 이 상황 자체가 네. 탄핵 심판에 있어서 윤석열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8년 전에 박근혜 때도 수사에 불응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헌법소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탄핵의 또 사유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준 거죠. 네. 법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예, 헌법을 수호하거나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 전혀 없다. 아, 그걸 또 네. 보여준다. 네, 네. 그래서 징계 재판인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여기서도 이 과정 자체가 정말 불리하게 작용할 네.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과정이 아마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가 될 거다. 네. 그래요. 자, 지금 관저 현장을 저희 오마이TV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까는 윤석열 체포된 그 이후에 저 오른쪽에 있는 관저 옆에 있는 잔디밭 바로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강아지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강아지가 어떤 뭐 여성이 강아지 돌보는 네. 마치 산책을 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조용해 보이고 아까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네. 그 여성이 누군가요? 일반 주민인가요? 정확히 일반 주민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정확히 확인은 안 되죠. 확인은 안 어. 되는데 어쨌든 여기 관저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네. 윤석열 부부와 관계된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포함한 모든 어떤 여성이 네.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여성이 강아지들과 함께 등장을 했다는 것은 저희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도 높군요. 뭐 그럴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 없는 거겠죠. 네. 저희가 정확히 이게 땡겨서 보고 있지만은 정확히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1차 저지션이었던 맨 앞에 원래 차벽이 있었던 거기는 이제 뭐 평화로워졌습니다. 네. 예, 평화로워졌고 평시의 모습 버스가 치워진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해제가 됐다. 상황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 5029님께서도 슈퍼챗으로 함께 이 현장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혐의로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체포가 돼서 지금 조사를 곧 받는,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조사를 받고 조사를 이제는 받고 구치소로 가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일단 뭐 서부구치소라고 들었는데요. 네.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이제 조사 받을 때는 공수처에 나와서 계속 조사를 받는 받고 형태로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일단 대통령이 체포가 됐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수사가 덜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상목 대행이라든지 네.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네. 장관들 또 얼마 전에 그 이상민 장관이 뭐 단수 단전을 지시했다는 맞아요. 이야기도 나오지 일부 않았습니까? 언론사에 네,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얼마 전에 잠깐 언론에 나왔던 건데 검찰에서 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 국무위원들을 무혐의로 하는 방안을 뭐 생각 중이다. 이런 언론이 살짝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가야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빨리 또 출범을 해야 되는 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예상하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 길이를 잡아줬다든지 날짜, 시간을 잡아줬다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계엄의 상황을 다 알고 그거를 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날을 잡고 했다면 방조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 모두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좀 수사할 일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다. 많습니다. 예. 내란 수괴 지금 체포가 됐지만은 그래도 수사할 부분들, 수사할 상황들, 단서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용크 킴님
KYM님이 선진국 진입하고 민주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나라를 아주 망쳐놓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엄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슈퍼챗을 통해서 또 보내주고 계시네요. 아, 자, 저는 우리 예. 국민들이 너무 대단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계엄 때도 그거를 해제하도록 하고 막아줬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탄핵 때도 그랬었고요. 정말 그 밤을 새면서 국회 앞을 또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체포 때까지 네.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주무시면서 그 앞에서 또 지켜주시고 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정의가 이제 바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하지만 윤석열은 계속해서 이게 뭐 불법적인 수사 영장이다 이 얘기를 또 반복을 하고 영상을 네. 통해서 입장을 내고 들어갔어요. 참 이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이 내란 혐의 국조특위에 나와가지고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막지 못해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김태효가 오늘 국정특위에 나와서 국조특위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에게 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통화를 하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또 부인을 했네요. 아, 본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담화 1시간 뒤에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경위를 물어봤길래 다음은 중계방송 본 것 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같이 상황 지켜보자고 그러고 끊었다라고 하면서 골드버그 대사의 말로 전해진 것들 그걸 좀 부인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오늘 현장에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거 뭐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겠죠. 끝까지 나는 몰랐다, 나는 상관없다, 이거 스탠스를 그렇죠.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들은 나는 몰랐고 나중에 뭐 TV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그런 하지 얘기를.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조사로 밝혀져야 됩니다. 조사로 네. 밝혀져야 되고, 이게 믿지 못하겠는 게 원래 이 사령관들 지휘부도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몰랐고 TV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 그럼요. 하더라고요. 예. 다 거짓말을 진짜 맞습니다. 입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네. 그 전에 이제 국무회의 전에 뭐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감히 대통령님께서 문건을 주는데 그거를 안 보고 그냥 주머니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써 있었던 게 이제 국방부 예산 줄이고 아니 국방부가 아니라 국회 예산 예.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입법기구. 비상입법기구의 예. 예산을 만들어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상입법기구가 결국은 그 5.17 12.12 군사내란 군사 반란 끝난 다음에 만들었던 네. 그 비상입법 그 국보위 소위 말한 네 국보위 네 그거를 말을 하는 걸 텐데 그거를 뭐 전혀 확인도 안 하고 넣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거를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도 아예 뭐 국회 필요 없다. 아까 국보위 말씀하셨지만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네. 이걸 만들어서 하려는 거였고, 네. 윤석열도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네. 똑같이 국회는 다 날려버리고 네. 우리가 다 할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예. 국보위가 예. 이제 전두환이 국회를 해산한 다음에 맞아요. 자기가 81명 자기가 찍은 거거든요. 찍은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네. 국회의장으로 해가지고 자기 들러리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도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은 겁니다. 실제로 그 포고령을 보면 그 전에 전두환이 했었던 포고령을 거의 다 뭐 표절하다시피 했거든요. 뺏기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렇게 전두환처럼 좀 하고 싶었다.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이 야당의 이 목소리를 어떻게든 입틀막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오늘 동원해서 네. 거기에 대해 이제 단죄의 시간, 이제 정말 수사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내야 되고, 윤석열 뭐 계속해서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공수처가 또 검찰이 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다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지금 네. 탄탄하게 조사가 되고 있고 관련자들은 벌써 다 구속 기사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이런 조사한 내용을 파악해서 이 단죄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약속한 시간은 거의 다 돼가지고 또 네. 다른 일정에서 가셔야 되잖아요. 네. 가시기 전에 오늘 새벽부터 함께하신
이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함께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은 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전직도 경찰이다 보니까 1월 3일 날 경찰이 1차 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로 굉장히 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경찰한테 실망하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지내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오늘은 잡으러 갔나, 오늘은 잡혔나 이 확인을 하고 맞아요. 어젯밤에는 이제 오늘 아침 5시 반부터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겨우 한 3시간쯤 잤는데 꿈속에서 계속 진압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은 좀 잠을 푹 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물론 갈 길이 멉니다마는 일단 한 고비 또 넘겼다. 오늘 저녁에는 좀 가족분들이랑 그다음에 친구분들이랑 좀 네. 편하게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 또 다음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TV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이 위원장과 함께 현장 상황들 함께 보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